요즘 금이랑 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한때는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말이에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아니, 쌍둥이 같던 금이랑 은이 왜 갑자기 따로 놀기 시작했을까요? 특히 전쟁 긴장이 좀 풀리면서요. 이 미스터리 뒤에는 사실 아주 거대한 시장의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풀려면 우선은 시장에서 벌어진 좀 기이한 현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시면 정말 정신없는 7개월이었죠? 작년 10월에 막 사람들이 은을 사재기 하니까 은행이 판매를 멈췄다가 올 1월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랬는데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확 식어버렸죠. 근데요, 이게 그냥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금과 은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금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 때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클래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란 분쟁이 터졌을 때 다들 금값 오르겠네 했겠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이던 큰손들, 그러니까 튀르키예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외환 보유고를 보면 금이 절반이 넘어요. 든든하죠. 근데 당장 석유를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금을 팔아서 달러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금을 판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큰 손인 중국은 계속 금을 사들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번 매도세는 이제 금은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러가 급해 이런 단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종이화폐가 흔들릴 때 최후의 보루, 즉 진짜 돈은 바로 금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은을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은 그냥 싼 금이 아닙니다.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금속이에요. 금이 화폐가면 은은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죠. 금은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그만이지만 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소비되어서 사라져요. 어디에 쓰이냐고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부터 요즘 핫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은의 가치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6년 동안은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은의 양이 채굴하고 재활용하는 양보다 더 많았어요. 계속 공급 부족 상태였던 거죠.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 점이 은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 호재인데 이게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만은 않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쪽에는 안전자산인 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산업재 성격이 강한 은이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녀석이 시장에서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바로 은의 딜레마, 일종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금리가 낮아지면 금도 은도 투자 매력이 올라가서 좋아요. 이건 한 방향으로 끄는 힘이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지만 은은 산업 수요가 줄어드니까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게 반대 방향으로 끄는 힘이에요. 투자 자산으로서의 은과 산업재로서의 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줄다리기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금-은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이 비율의 변화를 보면 시장의 심리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 1월에 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요. 그때 이 비율이 45배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은이 금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투기적인 열기가 뜨거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1배죠? 역사적인 평균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쫙 빠지고 시장이 다시 이성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두 금속의 엇갈린 운명,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월스트리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은 악마의 금속이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로 은이 가진 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성격,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양면성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금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금리와 달러의 향방을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투자 심리라는 한쪽 날개와 산업 경기의 흐름이라는 다른 쪽 날개, 이 두 개의 날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존재인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금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면 어떨까요? AI,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이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부에는 바로 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악마의 금속이 언젠가는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진정한 주인공이 될 날이 올까요? 그건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